내 말이 맞잖아요. 누가 틀리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톡방에 뭐 이런 거 올리지 말고 그냥 계속 주무시는 게 맞다니까요. 근데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전화 취재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당 좀 많이 좀 혼내주세요. 정말 비정상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4일 전인가 3일 전에 기자들한테 면박을 줬어요. 기자라면 팩트를 가지고 질문을 해야지만 아무리 기자라고 해도 말이야. 그때 당시에 기자들이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자괴감이 들었대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거 원내대표가 됐으면 말이야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말이야. 이런 생각을 기자들이 이제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김민전 의원이 이제 당 소속 의원 108명 중에 107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가 관련 기사 링크를 이제 올리다가 더는 참지 못한 다른 의원들이 그만 자중 좀 이제 좀 팩트 좀 확인해 보세요.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 대통령을 자기적으로 우리가 절연한다고 해서 출당을 시킨다고 절연이 되겠느냐라는 입장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애매하네요. 제가 아마 여기 장르만 여의도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 뭐였죠? 같은데 왜 백골단 기자회견 있었을 때 김민전 의원은 앞으로 남은 의정 활동 기간 동안에 그냥 주무셔라. 맞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주무시는 게 훨씬 낫다. 좋은 평가를 받을 거다 그러는데 내 말이 맞잖아요. 누가 틀리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톡방에 뭐 이런 거 올리지 말고 그냥 계속 주무시는 게 맞다니까요. 근데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전화 취재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당 좀 많이 좀 혼내주세요. 정말 비정상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단톡방을 몰랐는데 김민전 의원 때문에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의총이나 이런 걸 하면 정말 그 비정상적인 발언의 수위가 극우 유튜브보다 더 심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 의원님 탈당하셔야겠네요.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분위기가 계속 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대선이 본격화되면 우리 바로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지는 거 바로 달라집니다.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그 후보가 지금과 같은 스탠스는 못 취할 거예요. 왜냐면 당장 본인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할 거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마 그 더 극렬해질 거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쌍권 시대잖아요. 권영세, 권성동. 이 두 사람 체제로 선거는 치르게 될 공산이 큰데 근데 그 사이에 또 지도부가 교체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왜 그 한남동 관저 앞에 안 갔겠냐 그걸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정광훈 그 목사를 포함해서 극우 유튜버들이 그 김 주니까 안 받고 돌려보내면서 집회 나오라고 독려하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이제 표정 관리나 상황 관리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신경 쓸 것은 의미를 없다. 많이 부여할 필요는 없다. 얘기는 하는데 김민전 의원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가면 이미 멀리 가 있죠. 안드로메다로 이게 어느 정도 가면 이게 뭐 고무줄도 그렇듯이 어느 정도까지는 다시 이제 탄성이 있지만 너무 멀리 가면 이제 끊어지고 말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하고 MBN에서 토론 많이 같이 했었어요. 김민전 의원이 돌아오기 힘들 것 같은데. 맞아요. 돌아오기는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서. 너무 멀리 가 있어요. 이분이 예전에 참여연대에서도 활동했어요. 참여연대요? 굉장하네요. 스펙트럼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을 했었고 그래요. 또 한 분 계세요. 김영선 의원. 그분은 사법감시센터에서 일했어요. 김영선 의원이 그 명태균의 김영선 그렇죠. 그 의원 그때는 수존물 김영선? 그렇죠. 5선의 수존물.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뭐 시민단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했었던 뭐 그런 이력들 아닌가 싶어요.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 윤석열 당원의 출당과 관련해서 이제 그 선을 걷잖아요. 저는 그래서 리더는 못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리더는 당장 힘들더라도 옳은 일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설득해서 끌고 나가야 리더잖아요. 근데 윤석열 당원의 출당은 사실은 극렬히 반대하는 일부 세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부터가 시작인 거죠. 당원으로서 지금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출당시키는 것부터가 시작인데 막상 하려면 욕 먹거든. 일부에선 욕 세게 하고 할 거야. 하기 싫은 거야. 본인 손에 뭐 안 묻히고 이거 나중에 누군가 하겠지. 자연스럽게 되겠지. 뭐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 확정되면 그 대선 후보가 앞장서서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상황에 네네네. 따라서는. 아니면 다음 비대위원장이나 다음에 전당대회를 뽑혀서 그 취임하는 당 대표가 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하자니 귀찮고 욕 먹기 싫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죠. 네네네. 자, 하여튼 뭐 국민의힘 대통령과도 선긋기를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극우 유튜버 내지는 뭐 시위하는 사람들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은 국힘 적어도 국힘 지도부가 그냥 유튜브 수준이라 맞아요. 그게 무슨 차별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가짜 뉴스도 스스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그럼 이건 하나 네. 듣고 올까요? 뭐죠? 네, 이제 어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을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이재명 대표랑 절친이다.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가서 조의금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했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들어보고요. 헌재 네. 입장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절친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깝습니다. 2020년대 이재명 대표의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상가에 다녀온 것을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한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만약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할 거면은 이거는 재판, 재청 내지 기피 사유라. 네,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뭐 신뢰성의 뭐 공격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네, 예.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문영배 권한대행이 상가에 방문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에 반합니다. 상가에 간 적 없고 조의금도 하지 않았다. 아, 그래요? 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가짜 뉴스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만약에 네. 헌재 해명이 맞다면? 해명이 아니, 맞겠지. 맞겠죠. 헌재가 뭐 거짓말을 했겠어요. 아니 근데 그런데 예. 절친이라는 입장에서는 권성동- 이재명 대표하고 제일 친한 사람은 정치인 중에는 권성동 권성동 의원 의원이잖아요. 거기는 예. 중앙대학교 공차. 동문이고. 법대 선후배에다가 같은 고시반 출신이라 고시반이 있는 대학은 그 고시반 그냥 밀어주기죠. 합숙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는다고. 네. 그 고시반이 상당히 끈끈해요. 그리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딱 한 기수 차이라 네. 17기, 18기. 제일 친하지. 친한 거 기준으로는 자기가 간 거 아니에요? 갔었을 거요. 모친상에? 안 갔을 수가 있나? 네. 그게? 여기 모친상을 갔다고 해서 우리가 절친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 약간 그냥 업으로 아는 항상 사람. 가서 네, 그렇죠. 있는데. 네. 네. 자, 여튼 아무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이건 약간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뭐 헌재가 고발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저런 식의 가짜 뉴스를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많이 살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뭐 극우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데서만 했었는데 지금은 정치인들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하니까 그 검증하는 과정이 진짜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이제 저렇게 많이 이제 고발 안 하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밑에서 또 열심히 활동한 유튜버들 가운데는 자 봐라 헌재가 찍소리 하나 못하지 않느냐 권성동 의원의 말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저 헌재는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고 그래서 저 헌재 재판관들을 다 몰아내거나 해야 된다는 그런 극단적 주장을 또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거꾸로죠. 헌재에서 문상 간 적 없다, 부의금 낸 적도 없다라고 했으면 권성동 의원이 뭔가 증거를 제시해야지.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갔었는데 내가 봤다라든지 갔었을 거거든. 안 네, 갔을 리가 그렇겠죠. 없어요. 네. 라든지 아니면 그때 문영배 재판관을 그 상가에서 본 본 누군가가 사람이 있다. 있다든지 뭐 아니면 부의금을 낸 명단 4번이라도 제시한다든지 네. 뭐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오히려 이쪽이 아무 얘기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극우 유튜버들은 그런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주장을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권성동 의원이 증거를 내놓지 못하더라도 아마 그런 주장을 계속 할 것 같아서 예, 그럴 수는 있죠. 여쭤보는 그렇죠. 겁니다. 지금 네. 헌법재판관 8명 중에 차례차례 계속 시비를 걸고 네.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정계선 재판관에 네.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다가 하면서 이제
했었고 이제 문영배 재판관, 네. 뭐 적절한 시기에 또 이미선 재판관 뭐 시비를 걸 그렇죠.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8명 중에 6명이 안 남게 다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비를 걸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고 무슨 법률적으로 효과가 있을래나요? 그게. 근데 곧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네. 뭐 통과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구인 체제가 그렇죠. 되고 뭐 그러면 또 이제 뭐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소모적이다. 근데 뭐 그게 업처럼 돼버렸어요. 직업적으로 남 비난하거나 뭐 이런 게 돼버렸으면 걱정입니다. 혹시 헌재 판결이 나온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걸 인정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뭐 포석 정도로 혹시 이렇게 깔아놓는 그럴 건 아니에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법률적으로는 어쩔 수 없고.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예. 뭐 헌재는 최종 판단이기 때문에 예. 법률적으로는 뭐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만 어떤 정치적 선동이라는 의미에서는 불복할 거로 예상이 돼요. 이게 잘못됐다. 헌재도 이른바 좌파 사법 카르텔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탄핵 사유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겠죠. 맞아. 그런 카르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새 그- 부쩍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뭐 사법부도 다 카르텔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지금 좌파 뭐가 이렇게 많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계 또 저 선관위 뭐 이런 데들도 다 장악이 돼 있어서 네. 지금 거기에서 다 움직여지고 있고 우리 지금 거의 독립운동 하듯 하고 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이 똘똘 뭉쳐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억지 부리는 거는 그 무식 카르텔이에요. 무식. 무식 카르텔, 무식 카르텔. 네. 그게 제일 심해 지금. 보면. 반지성주의 무식 카르텔. 무식에는 뭐 답이 없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4일 전인가 3일 전에 기자들한테 면박을 줬어요. 기자라면 팩트를 가지고 질문을 해야지만 아무리 기자라고 해도 말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자들이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자괴감이 들었대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거 원내대표가 됐으면 말이야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말이야. 이제 이런 생각을 기자들이 이제 하고 네, 있다. 그렇습니다.